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대구 경북 전역에도 순간 최대 풍속 20m 안팎의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농촌 비닐하우스와 주택 파손이 잇따르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비닐하우스는 밤사이 강풍이 불면서 엿가락처럼 휘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비닐이 모두 벗겨진 채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비닐하우스들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밤사이 고령군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6.4m의 강풍이 불어 농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집집이 새벽에 잠도 못 이루고 농장을 지킨다고 한숨도 못 자고. 성주에서 비닐하우스 1,400여 동의 비닐이 벗겨졌고 고령에선 비닐하우스 240여 동이 철제가 휘거나 비닐이 벗겨져 주민과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돼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로 복구하지 않으면 냉해를 바로 입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올 낮에도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한낮인데도 이렇게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항시 효자동에선 골프 연습장에 철제 구조물이 쓰러지고 해안가에서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는가 하면 구미와 김천, 안동 등에서도 지붕이 날아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밤사이 1,700여 건의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오전 9시 40분쯤 중구 대봉동 한 상가의 간판이 버스 정류장 인도를 덮치고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수십 건의 바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행인이 지나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행이 지나갔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난도 조치한다고 이렇게 미리나게 저희 대원들이. 오늘 새벽 대구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1.4m를 비롯해 포항 청하면 33.7, 경주 24.8, 성주 20.1, 구미 16.6m 등 이례적이고 기습적인 강풍에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커졌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 2011년 세상에 처음 알려진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부가 공식 집계한 피해자는 530명이었고 지금까지 146명이 숨졌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피해 접수를 중단한 이후에도 사망자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출산을 50일 남기고 둘째를 잃었던 곤모 씨는 어렵게 낳은 셋째 역시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안 해본 검사가 없었지만 당시에는 원인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습기 살균제 물 안에 그 제품 살균제라 하는 그 세척제를 넣어서 팔 생각을 했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모두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인지하기 전까지는 저는 유전병인 줄 알았어요. 정부는 지난해 4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모두 530명, 사망자는 14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8달 동안 정부에 새로 접수된 피해자는 700명을 넘어섰고 접수 중단 이후에도 민간단체에 꾸준히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분류한 뒤 1, 2등급에게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3, 4등급 피해자들이 폐 이식까지 받는 등 많은 돈을 의료비로 쓰고 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4등급 피해자는 숨지더라도 공식 집계에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일을 이래 하다 보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도저히 그걸 따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찍 피로에 지치고 또 쉬어야 되고 그래서 도대체 그때 당시에도 내 몸이 왜 이러지 하지만 폐 질환으로만 한정해 피해자를 정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몸의 장기 어느 곳에 가서도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면역 질환이든 염증이든 혹은 태아에 대한 거든 혹은 두뇌 질환이든 충분히 다 가능한 거죠. 이 피는 온 몸으로 다 가니까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50만 명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9명이 숨지고 24명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 수요일, MBN에서도 많은 분들의 투표 인증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정당과 후보자도 아닌 유권자가 주인공입니다라는 글을 비롯해 종료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름 적는 빈칸이 많다며 아쉬움의 글도 있었는데요. 이제 선거가 모두 끝난 만큼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와 했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카드 뉴스는 20대 총선을 숫자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16.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실패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조가 되었고 대구에는 31년 만에 야당 깃발이 꽂혔습니다. 20년 동안 한나라당, 새누리당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대구 북구을에도 야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가 하면 4와 12, 12개의 대구 의석수 가운데 4석을 야권과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20대에서 30대 투표율이 크게 오른 것도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신은 대구의 폐쇄적 정치 지역에 대한 변화 욕구를 일으켰고 화난 민심이 심판을 택했다는 건데요. 선거 기간에는 머슴, 당선되면 상전이 되는 국회의원은 이제 성남 민심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는 대구 신천둔지를 쓰레기 없는 둔치로 조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중동구에서 희망교 사이가 시범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곳 신천은 청정지역에만 산다는 천연기념물 수다리 살기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쓰레기 없는 둔치로 조성하기 위한 첫날, 아직까지는 곳곳에 생활쓰레기가 눈에 띄고 있어 아쉽습니다. 또 쓰레기 없는 신천을 만들기 위해 MBN 회원을 포함해 많은 분들은 자발적으로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는데요. 이곳을 찾는 지역 주민들도 스스로 쓰레기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는 신천이 더 깨끗한 둔치로 거듭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우리가 힘든 순간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기쁜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와 추억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 설문조사에서는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첫 아이의 탄생의 순간을 떠올려 주셨고요. 처음 시작하는 연애의 설렘과 마침내 이룬 내 집 장만의 순간도 많이 기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던 순간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이런 기뻤던 것들을 추억하시면서 이겨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모바일 MBN이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이 보다 넓어지고 편해졌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승강장 대기 공간을 넓히고 동산병원과 서문시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새로 만드는 등 서문시장역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3호선 전체 이용 인원의 11%인 하루 평균 7만 5천여 명이 서문시장역을 이용하는 등 역과 그 주변이 혼잡해지자 지난해 7월부터 확장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백두대간의 재선충병 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북 북부권에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41만 그루가 재선충병에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포항이 15만 3천 그루로 가장 많고 경주가 8만 5천 그루로 뒤를 잇고 있는 가운데 영덕으로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미가 8만 2천 그루, 안동 7만 그루, 영주에서도 2천여 그루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내륙 지역에서 재선충병 북상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동산의료원 김대현 교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의 고령자 만여 명의 인지 기능을 분석한 결과 3가지 이상 집단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정 모임, 동창회, 향후회, 종친의 참여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단 사회활동이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이 장기 기억을 돌이켜 생각하게 하는 회상요법 효과가 있고 정서적 안정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사고 2주기를 맞은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위기 관리를 총괄하는 교육안전 담당관을 신설하고 각종 사고를 실시간 파악해 대응하는 교육안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상안전 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 학생 안전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학교 안전을 위한 고화질 CCTV도 대폭 늘려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명동 대학가 일대를 공연 산업의 생산과 유통, 소비 기능이 특화된 대구형 소극장 거리로 조성하기로 하고 오는 2019년까지 27억 원을 들이는데 먼저 낙후된 관람시설 개선에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